네, 전일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의 영향 때문인 건지 이 부분 분석해 볼 거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네. 외국인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 만에 변심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옵션 만기일 영향 때문인 건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오늘 전체 선물 매도량이 9,163억 원,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는 4,300억 원대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2거래일간의 이 순매수액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오늘 옵션 만기일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결제 약정 건수가 최근에 2거래일간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다소 좀 감소 추세로 좀 전환됐던 흐름들은 지금 뭐 전일에 이 미국 이 금리 정책 기조에 관련된 이 경로가 좀 다소 애매모호해진 어떤 부분들, 이 영향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옵션 만기일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된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오늘 현선물 동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최근 뭐 외인의 어떤 수급 동향과 좀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도 규모나 시장의 하락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 코멘트를 주셨고요. 시장 안에서 지수는 비록 좀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단연 미용 의료기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뭐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시장인가 뭐 이런 네네. 느낌도 좀 드는데 두 수급 주체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의 각각 특징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양상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는데 뭐 전일 뭐 실적 발표를 했던 클래시스가 호실적 배경, 여기서도 뭐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함에 따라서 오히려 성장에 대한 잠재력들이 다소 좀 둔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추이에 있다는 것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장품주도 역시나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실리콘투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여기서 예상치의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되는 이익 컨센서스에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배경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의 양분 흐름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 전력기기가 오늘은 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들을 좀 보면 반도체주나 전력기기주가 좀 더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주의 뭐 수급이 좀 유입된다던가 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좀 유입됐던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떤 이 추이가 전원 순환매 안에서 계속해서 좀 돌고 도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크게 수급이 좀 위축되거나 이탈되는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 워낙 순환매 양상이다 보니까 좀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는 업종 하나씩은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네. 좀 들거든요. 그럼 또 너무 많아지겠죠?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좀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 오늘 좀 네. 특히나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뭐 외인의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매수 포지션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코리아 2024가 현재 좀 3일간 좀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5월 말에 예정되고 있는 ASCO 임상 종양학회 이벤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열렸던 미국 암학회 AACR과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게 암학회의 경우에는 이 기초 데이터 또는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자료였다면 이번 임상 종양학회는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에 관련된 유효성을 공개하거나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중간값 내지는 결과값들을 좀 공개한다는 자리에서 지금부터 사실상 바이오 섹터의 또 수급이 어제를 좀 기점으로 좀 강하게 좀 유입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약 바이오주는 좀 좋게 본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업종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수급 주체 어떤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종목들의 희비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APR 주가 흐름 좋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화장품주들은 어제 오늘 그야말로 실적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 역시나 네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화장품주 내에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일까요?
제가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1분기 때 뭐 클로징 벨에서도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한번 언급한 바 있었는데 이미 네. 4월 22일에 88,700원 도달은 좀 이미 됐었고요. 아, 여기서 제가 그때 뭐 없었네요.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지금 다소 좀 고가 부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지만 시가총액을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익 기조를 지켜볼 때 이 화장품 섹터가 1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최근 4월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또 26%가 증가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ODM사의 해외양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CNC 인터내셔널 경우에는 뭐 증설 투자 효과가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67% 증가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달성을 했지만 이 기조가 1분기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분기 이후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더욱이 뭐 화장품 ODM 3사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보다 오히려 성장률 관점에서는 25% 이상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경우에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선까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84,900원 네. 전일 시가총액이 한 7,8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시총 1조 원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좀 대비해 본다면 한 95,000원까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총이 8,500억 원대인데 1조 원까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화장품주가 다시 또 이렇게 잘 가니까 네. 나만 화장품주가 없었네. 오늘은 급등하니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한번 좀 공략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정말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줄 만한 화장품주들은 남아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못했던 이 12월 결산 법인들의 실적 발표 1분기 보고서 마감일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소형주의 경우에는 아직 화장품주의 실적 발표가 내일도 좀 예정이 좀 돼 있는 종목들이 몇몇이 좀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만약에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거나 좀 미달된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추이를 좀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화장품 섹터는 지금처럼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 구간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늦었네요, 저는. 예, 지금은 조금 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네.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적 이벤트가 없다면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좀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구간 안에서는 또 2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3분기 실적을 보고 또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내가 갖고 싶어하면 그게 상투의 조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일단 그래도 화장품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고 저처럼 새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잘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AP 위성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고 있던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마존이 이제 저궤도 위성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네네. 있다. 오늘 그 영향을 좀 받는 걸까요? 예, 뭐 일단 뭐 재료가 사실 수급의 어떤 반영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 산업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5월에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좀 앞두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좀 시사를 하냐면 현재 군수 시장에서에 대한 매출량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들을 향후에 민간 인공위성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더 이루어지면 민수 시장의 개방들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시장이 특히나 통신 3사가 향후에는 뭐 이 개별 이 통신 기업들이 인공위성, 소형 인공위성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 이 부분들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면 저는 민간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좀 예고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P 위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위성통신 단말기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이익 기조는 다소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지만 민간 시장의 확장성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여기서 추가 수주 내지는 신규 수주가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지금 사도 괜찮다 이 말씀이실까요? 오늘 6.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는 지금 부분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전고가가 1월 4일 22,200원이었고 네. 지금의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까지 좀 돌파 가능한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다. 네. 다만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뭐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되어 있진 못하는 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의 성장성 내지 기대치를 우리가 좀 더 선반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이벤트 안에서 수급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매수한 카페24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주가 역시나 강세 흐름인데 기간 따라 매수 가능한 종목일까요? 저는 조금 네.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흑자 전환을 이뤘다,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실적의 어떤 부분의 이 성장, 이 어떤 부분에 대한 회복이 좀 더 가파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1분기 보고서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 안에서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지금 2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익을 22억 냈다는 것을 굉장히 좀 호재라고 좀 인식하기는 굉장히 좀 미흡하죠. 이 부분은 네. 최근에 이 연간 이익의 추정치들이 뭐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좀 상향되는 어떤 흐름들 안에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본업이 과연 흑자 전환을 좀 이룰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이 턴 어라운드를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 안에서의 세부 사업 손익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분기 실적에도 2분기 실적 안에서도 이익 개선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한 번쯤 더 체크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상승 폭은 워낙 커가지고 네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하는 성격도 있는 걸까요, 오늘? 네, 현재 뭐 241선 이상이었던 뭐 16,500원 미만에서 다소 한 2개월 가량의 주가 행보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바닥권 안에서에 대한 이 흑자 전환이 단순한 어떤 기대감을 좀 반영을 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튜브 쇼핑에 관련된 뭐 사업 구조가 확정된다거나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확인된다거나 또는 2분기에 본업이 확연하게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어떤 실적 확인이 좀 실적 증명이 좀 필요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붙을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변영인 대표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총 8개의 종목 후보로 저희가 만나봤는데 오늘 탑픽 종목은 외국인 픽에서 골랐어요? 아니면 기관 픽에서 골랐어요, 대표님? 저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클래시스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오늘 18.2% 상승한 48,050원, 52주 신고가 49,8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했고 다만 지난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클래시스의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클래시스의 경우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때 단순하게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부분들이 의료기기 안에서의 자체적인 이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부과될 수 있는 소모품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데 클래시스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뤘던 배경은 기존에 납품했던 의료기기의 추가적인 소모품, 이 부분이 매출 총이익의 80%에 육박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504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이익률이 265억, 그래서 전체 52.6%, 절반 이상이 팔아서 남는다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폭의 마진을 남는다는 것은 향후에 클래시스가 그만큼 향후에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을 갖거나 할 수 있는 배당 지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뭐 2분기 이후에는
태국, 브라질 등의 초도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는 신규 제품의 초도 물량들이 좀 공급되고 있고요. 가격 이원화 정책에서는 한 2,500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저는 2분기 이후 3분기까지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이 더 예상된다. 이 점을 좀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실적 잘 나왔고 미용 의료기기 주주 안에서 이제 대장주인 거는 잘 알겠는데 워낙 많이 오늘 또 오르고 있어서 가격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다소 좀 지금은 좀 리스크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조정식 매수기 때문에 한 44,000원을 하회하는 구간에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중기적 목표가는 한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고까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클래시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고요. 시선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